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차량 개발을 위한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연구소에서 작년에 신설된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의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는 기존 실차 중심의 개발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버추얼 개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각 부문에서 필요한 버추얼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은 여러 버추얼 영역 중에서 기능 모델 개발과 기능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드릴 내용도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라고 해서 연구소 내의 기능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과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버추얼 게라지의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능 모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전략을 설명드린 후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는 버추얼 게라지의 추진 배경과 버추얼 게라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추얼 개발 체계나 기능 모델 같은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버추얼 모델 개발은 성능을 담당하고 있는 개별 팀들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모델 개발을 쉽게 진행하고 현업에 필요한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팀별로 사용하는 모델 구성 방식이나 툴체인이 달라지게 되어 다른 팀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미 개발된 모델을 다시 개발하는 중복 개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많은 부분에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추얼 게라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버추얼 게라지에서는 기존 팀 중심의 모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문이 함께 개발 단계에 필요한 모델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해진 모델을 만들고 이를 버추얼 게라지에 저장하여 개발 단계에 활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버추얼 게라지라는 개념은 중앙관리형 협업 모델 개발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버추얼 게라지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게라지라는 용어는 단순히 가상의 차고라는 의미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량이나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 차량 모델의 구성 및 관리 체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상 차고에 포함된 디지털 차량 모델은 크게 형상 모델과 기능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상 모델은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카티아와 같은 CAD 툴을 통해 우리가 보는 차량 디자인이나 부품 형상을 표현한 모델입니다. 이에 반해 기능 모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연비, 동력과 같은 성능을 표현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차량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버추얼 게라지에는 차량 모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버추얼 게라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언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고 만들어진 모델을 누가 쓸 것인지와 같은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 등을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버추얼 게라지 중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 모델을 원디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능 모델은 보통 부품이나 시스템의 기능을 수식화해서 상위 시스템이나 차량의 성능을 표현하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능 모델은 수식화된 성능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기능 모델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능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초기의 형상이 없는 단계에서도 성능 검토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한 툴로서 기능 모델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모델은 성능을 수식과 같은 함축된 형태로 표현하기에 그 안에 포함된 숨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높은 수준의 업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발자들이 접근은 쉽게 하지만 잘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량 개발 과정에서 기능 모델의 적용 영역은 크게 성능 개발과 시스템 개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능 개발은 연비동력이나 열관리 등의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보통 개발 초기 단계에 주로 활용되긴 하지만 일부 성능들은 개발 초기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활용되기도 합니다. 시스템 개발은 주로 제어기 개발이나 최근 들어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자율주행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게러지 내에서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각 개발 단계별로 어떤 성능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능 모델의 대상이 되는 차량 사양을 결정합니다. 이후 각 개발 단계별로 성능 모델을 구성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며 각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성능 1과 성능 2의 경우 모두 시스템 1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능에 따라 시스템의 기능 요구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시스템 모델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시스템 모델을 개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스템 모델을 모듈화하게 됩니다. 모듈화된 시스템 모델을 활용해서 각 성능별 차량 모델을 구성하게 되면 구성된 모델이 잘 작동되는지 또한 모델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된 모델에 대해서 버추얼 게러지에 등록하여 각 부문에 배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량 모델 구성 방법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모델의 연관관계, 즉 차량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합니다. 차량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성능별 아키텍처 구성 방식과 단일 아키텍처 기반으로 여러 성능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능별 아키텍처 구성 방식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롭게 시스템 모델을 조합하여 차량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전체 성능 관점에서 모델을 나열해 보면 너무 많은 아키텍처가 존재하기에 모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와의 모델 공유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RNH 성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입니다. 베이스 아키텍처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의 성능 구현은 가능하지만 성능 특성에 따라 시스템 구성 항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결론적으로 총 6개의 차량 모델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RNH 성능만을 언급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RNH 성능 모델에서 열관리, 연비,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매우 많은 차량 레이아웃이 존재하게 되고 각 레이아웃에 맞는 시스템 모델을 일일이 개발하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 단일 아키텍처 기반으로 여러 성능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은 각 성능에 필요한 시스템 모델의 기능 요건을 잘 정리해 놓으면 성능별 모델은 해당 시스템 모델을 바꾸기만 하면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성능을 모두 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 간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즉, 다양한 성능 모델을 모두 분석하여 각 성능을 모두 커버 가능한 시스템 모델의 영역을 구성하고 시스템 모델별로 모든 성능을 고려한 입출력 정보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기능 모델의 활용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시점에서 모든 성능의 시스템 모델을 정의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시스템 모델을 정의하고 아키텍처를 표준화했더라도 기존에 없던 신규 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또는 시스템 간의 정보 전달 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아키텍처의 모든 시스템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성능별 아키텍처 구성 방식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 기능 모델 개발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 이후 단일 아키텍처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추얼 게라지의 모델 구성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때 시스템 모델은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통합 모델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버추얼 게라지의 개발 컨셉을 연구소 내의 관련 부문과 협업하여 전기차 모델 개발에 적용해보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의 차량 아키텍처에 맞게 각 부문에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차량 모델을 통합 후 어느 정도 해석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핸들링에서 운전성, 연비 성능으로 넘어가면서 차량 거동이 복잡해지고 시스템 간 연계가 증가할수록 모델 정합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각 부문에서 개발된 시스템 모델을 차량으로 통합했을 때 서로 간의 호환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으며 시스템 모델의 인터페이스 오류나 협력사 모델의 확보가 어려워 간이 모델을 사용하게 됨에 따른 해석 정확도의 저하 등도 존재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버추얼 게라지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욱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추얼 게라지 개발 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이슈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델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 모델을 구성 후 차량 모델로 통합 검증하여 배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차량 개발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모델의 제공 주체나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에 해당되는 모델 표준화와 툴 체인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많은 협력사들과 함께 개발하는 제품이기에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차량 모델로 통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배포해야 하므로 성능별 모델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전산화된 시스템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므로 전산 환경을 어떻게 구현할지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버추얼 게라지 구축에 있어서 이슈 사항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프로세스 전산화, 둘째, 모델 표준화, 셋째, 툴체인 표준화, 넷째, 협력사 협업 체계, 다섯째, 모델 통합 플랫폼, 여섯째, 모델 검증 방법론, 마지막으로 일곱째, 모델 데이터 통합 관리 인프라로 요약됩니다. 다음 장에는 이 7가지 이슈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전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차량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개발 초기부터 양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각 부문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잘 정의가 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세스는 개발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 활동은 정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결과물이 생성되는지까지는 정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버추얼 게라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나 모델의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프로세스를 상세히 표현해야 하며 또한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세스 전산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를 완료하고 각 부문별로 업무 전산화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소 내에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각 부문의 업무 프로세스를 일괄 전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석 중심으로 업무 전산화를 진행한 후 설계나 시험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표준화입니다.
모델 표준화는 모델 영역이나 모델 기능 요건,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 표준화가 어려운 점은 연구소 내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모델들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모델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몇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으로 분류된 모델끼리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 모델은 특정 성능에 국한되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델 표준화를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로 제어기 모델을 어떻게 표준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차량에는 다양한 제어기들이 존재하고 각 제어기별로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에 먼저 샤시 제어기들에 대한 모델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시 제어기의 모델 표준화는 힐 장비에서 활용되는 실물 제어기의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버추얼 제어기 모델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어기 모델 표준화에는 연구소의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오토에버나 모비스 등의 협력 업체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툴체인 표준화입니다. 연구소 내에 있는 많은 팀들은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툴을 선정하여 과거부터 활용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 연구소 내에 활용되는 툴체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 성능에 대해서 팀별로 다른 툴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성능은 다르지만 같은 모델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툴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과 같이 전비, 동력, 열관리 성능에 대한 성능 커버리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다양한 툴체인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툴체인이 많을 경우 팀들 간의 모델 협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일 성능에 대해서는 동일 툴을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툴체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관리와 전비 성능에 활용되는 툴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신규 개발 차종부터 표준화된 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협력사 협업 체계입니다.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사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협력사 모델이 필요하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도 차량 성능을 반영한 부품 설계를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모델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화면 왼쪽의 관련 담당자분의 인터뷰 결과만 보더라도 모델 표준화나 보안, 프로세스, 자산화 등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경우에도 기술 수준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가 존재하고 협력사별로 활용하는 툴체인이 차이가 나는 등의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협력사에게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버추얼 타이어와 같은 대표적인 몇 개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협력사 협업 체계의 큰 틀을 잡은 후 다른 협력사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모델 통합 플랫폼입니다. 모델 통합은 차량 모델을 구성하는 개발자들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입니다. 여러 시스템 모델을 통합하여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모델 통합 플랫폼은 다양한 오류들이 자주 발생하기에 모델 수정 작업이 용이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차량 모델의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차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모델 통합 방법론으로는 크게 해석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과 별도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해석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활용하는 툴이기에 모델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석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한계로 인해 모델 수정이나 해석 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면 별도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모델 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지원이 가능하기에 모델 수정이나 해석 시간 단축에 유리하지만 별도 툴을 도입해야 하기에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비록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모델 개발에 유리한 별도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능별로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모델 검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검증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미 개발된 차량의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품, 시스템, 차량 모델을 검증한 후 신규 개발 차종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모델의 경우 단순히 파라미터나 재원 정보만을 변경했을 때는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나 차량 레이아웃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기존 차량과 다른 경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델 신뢰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험 기반 모델 검증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현재에는 이론 기반의 모델 검증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론 기반의 대표적인 검증 사례로 오른쪽과 같이 제동 성능을 위한 주행 모델 검증을 들 수 있습니다. 간략히 본 사례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행 모델은 기본적인 설계 재원을 바탕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설계 재원을 활용해서 별도로 대표 시나리오에 대한 이론적인 결과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주행 모델을 실행한 결과가 이 이론 추정값을 중심으로 일정 오차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패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일로 표기하고 페일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페일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실무자가 모델을 검토한 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델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 검증 체계를 다른 시스템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시스템별로 특화된 이론 검증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델 통합 관리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와 모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각 업체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파일럿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보고 현대자동차만의 기능 데이터 관리 시스템 컨셉을 확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시스템에 담을 모든 내용을 정의하고 이를 업무 자동화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기능 데이터의 경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모델 데이터의 관리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개발 시스템과 같은 폐쇄형 시스템이 아닌 개방형 시스템, 즉 확장성이 보장된 시스템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본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완성되어 현업 부문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능 기반 버추얼 게라지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이슈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게라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는 기존 시험 기반의 개발 체계를 버추얼 기반 개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버추얼만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시험 기반의 개발 체계와 병행하여 버추얼 개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게라지는 이와 같은 버추얼 개발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뿐만 아니라 모델 개발 및 활용, 현대차 그룹 및 협력사와의 협업 체계, 데이터 통합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추구하는 버추얼 개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버추얼 게라지 구축을 24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버추얼 게라지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애자일한 차량 개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